안녕하세요. 건강 365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조각의 단호박이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 암과 치매까지 예방하는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식품과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호박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단호박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피부와 세포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체내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호박 속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성과 수분을 유지하게 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단호박의 껍질도 매우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호박 껍질을 그냥 버리지만 이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보호와 노화 예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단호박 껍질을 부드럽게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단호박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속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너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단호박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착한 탄수화물이라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 속의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과정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호박을 식사에 포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의 효능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폐암도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단호박은 염증을 줄여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장암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장내 발암 물질의 이동 시간이 짧아져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항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연세가 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것도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단호박을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치매 예방에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드시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단호박을 드시면 이러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비타민 A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럽 신경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A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호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단호박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와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단호박 속 인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해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신장에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장애,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합니다. 결석이 소변 통로를 막으면 소변 배출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 대신에 두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대체 음료는 인산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흡수를 충분히 돕습니다. 두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에 속하는데 단호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자체적으로 당분이 있기 때문에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두 식품 모두 쉽게 소화되며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당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게 되므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흰쌀밥 대신에 현미, 퀴노아, 보리 같은 저혈당 지수의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천천히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안정시켜 줍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단호박의 영양소와 함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과당과 같은 첨가당이 많아 단호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단호박은 이미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탄산음료에 당분이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단호박 속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물, 허브티 또는 레몬을 넣은 물과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해서 드세요. 이러한 음료들은 단호박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단호박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허브티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단호박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3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단호박 속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노화 예방과 심혈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함께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단호박을 넣고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을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단호박과 두부 하면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상호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부를 같이 드시면 두부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단호박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이소폴라본은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찌거나 볶은 후 두부를 함께 넣어 요리하거나 단호박 스프에 두부를 추가해서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고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단호박의 비타민 C와 결합해 철분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함께 볶거나 샐러드에 2가지를 같이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호박 스프에 시금치를 추가해도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다음은 단호박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온 보관입니다. 짧은 기간 단호박을 보관할 때는 실온 보관이 좋습니다. 단호박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실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햇볕이 직접 닿지 않으며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는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을 때는 냉장 보관이 적합합니다. 사용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잘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자르지 않은 상태라면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감싼 후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합니다. 자른 단호박은 씨를 제거하고 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른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르지 않은 단호박은 냉장고에서 약 1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른 단호박은 5에서 7일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래 두면 단면이 마르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동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조리해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호박을 잘게 잘라 씨를 제거한 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로 찐 후 냉동하거나 생으로 조각낸 상태에서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찐 단호박은 완전히 식힌 후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습니다. 생 단호박을 보관할 경우 껍질째 얇게 썰어 소분하여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6개월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꺼내서 스프나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호박 가루 보관입니다. 단호박을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호박을 얇게 썰어 건조한 후
분쇄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든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잘 건조된 단호박 가루는 약 1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두부를 먹고 당뇨와 치매에 걸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부는 자주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깜짝 놀라셨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풍부한 두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는 독이 되는데요. 먼저 두부의 효능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근육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걷다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뼈까지 약해져서 조금만 부딪혀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두부를 자주 챙겨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어르신들의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고 몸을 더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매일 두부 한 모만 챙겨 드셔도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칼슘 하면 우유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두부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부는 그냥 콩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응고제, 즉 간수를 같이 넣어줍니다. 간수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황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뼈에 좋은 칼슘을 듬뿍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 골다공증이라는 병 많이 들어보셨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뼛속은 비어 있어서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자주 드시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가 있어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두부를 자주 먹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뼈가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했다고 하니 믿을만 하겠죠?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모두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병인데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여성 호르몬과 같은 물질입니다. 이 이소폴라본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두부를 자주 먹는 사람이 두부를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 한 모가 어떤 면에서는 약보다 더 나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이 지나면 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이유 없이 마음이 울적하거나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뼈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한 두부 속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여성 호르몬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잠도 잘 자고 기분도 편안해지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도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이 폐경 이후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들의 마음과 몸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두부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찌개 참 구수하고 맛있죠. 두부를 넣으면 맛이 더 깊어져서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된장 속에 소금기, 즉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에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나 뇌에 큰 병이 생기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두부는 반대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된장처럼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좋은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2022년에 나온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2분은 고혈압이 있거나 그 직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된장찌개 한 그릇 맛있게 먹고 갑자기 혈압이 훅 오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두부 드실 땐 된장찌개보단 두부구이, 두부찜처럼 짜지 않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나물 묻혀서 두부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조합에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수산이 두부 안에 있는 칼슘과 만나면 몸속에서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즉 돌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몸에 돌 생겼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별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허리나 옆구리가 찌릿찌릿 아픈 그 병이 바로 결석입니다. 실제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도 60세가 넘은 분들 중에 결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발병률은 여성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야 시금치랑 두부 같이 먹어도 별 문제 없지만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런 음식궁합이 그대로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랑 두부는 따로따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예전에 결석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은 이 조합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와 두부, 특히 전골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그런데 이 조합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도 단백질이 많고 두부도 단백질이 많은데요. 이걸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몸속 신장, 즉 콩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찌꺼기가 많아져서 신장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미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4명 중 1명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고 그중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셔서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혹시 소고기와 두부를 같이 드신 후에 몸이 붓는다거나 소변이 줄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콩팥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한 끼에 한 가지로만 정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소고기를 먹었다면 두부는 다음 날에 드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음 두부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얼마 전부터 채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이 되어 주실 분은 가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부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토마토 많이 즐겨 드시죠? 토마토는 빨간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두부와 같이 드시면 혈관 건강, 그러니까 심장과 뇌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하는 일이 참 기특합니다.
피가 지나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기름기 같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끼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두부에도 이소폴라본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2021년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토마토처럼 라이코펜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은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6%나 낮았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피가 잘 안 돌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문제가 되는데 두부랑 토마토를 같이 드시면 이런 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참 좋은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두부랑 같이 드시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근육을 지켜주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는 근감소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다리 힘이 빠지고 낙상사고도 자주 일어나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나온 한 연구에서도 질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 것이 근감소증을 막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 계란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요즘 브로콜리가 슈퍼푸드라고 불리며 건강에 좋은 채소로 참 인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나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 두부와 같이 먹으면 좋은 효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철분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건 혼자 먹으면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같이 먹으면 이 철분이 2배 이상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빈혈이라는 병 아시죠? 밥을 잘 먹어도 늘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심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인데요. 특히 기억력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진다고 하니 그냥 넘길 병이 아닙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에서도 노년기 빈혈은 치매나 낙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이런 빈혈을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두부와 무쳐서 먹으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입맛 없을 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 브로콜리 몇 송이만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으니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